조선 왕조실록의 김경서. 김경서 1564에서 1624. 조선 중기의 무신. 임진왜란 때 평양 방위전에서 대동강을 건너려는 적을 막고 명나라 이여송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했다.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하여 원병 요청을 하자 출전했고 금나라 군대에 항복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적정을 기록하여 고국에 보내려다 처형되었다. 본관 김해. 자성보. 초명응서. 시호 양희. 묵과에 급제하여 1588년 감찰이 되었으나 집안이 미천한 탓으로 파직되었다. 임진왜란 때 다시 기용, 평양 방위전에서 수탄장으로서 대동강을 건너려는 적을 막은 공으로 평안도 방어사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이여송의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나 1594년 경상도 방어사로 전직되었다. 이때 도적이 횡행하자 도원수 권율의 명으로 도적을 소탕하고 그 공으로 1595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승진되었다. 군관 이홍발을 부산에 잠익시켜 적정을 살피게 하고 일본 간첩 요시라 요시나를 매수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1603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군조를 학대하고 노군의 부정이 있어 파직되었으나 1604년 다시 기용되어 포도대장 겸 도정이 되었다. 1609년에 정주 목사를 지내고 만포진 첨절제사로 나갔다가 1614년에 북로 방어사가 되었다. 그 뒤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하여 원병 요청을 하자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서 원수 강홍립과 함께 출전하여 이듬해 심화에서 크게 이겼으나 부차에서 패하였다. 강홍립이 전군을 이끌고 금나라 군대에 항복하여 함께 포로가 되었다가 비밀리에 적정을 기록하여 고국에 보내려 하였으나 강홍립의 고발로 처형되었다. 고향에 정문이 세워졌으며 오의정이 추중되었다. 조선 왕조실록의 김경서. 1. 선조실록 20권, 선조 19년 8월 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관합사 성세령이 노자가 적다고 역관을 남겨 폐단을 열었다고 논핵하다. 기청하여 몰입애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협잡하게 하였으니 뒤폐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세령을 추구하라 명하소서. 분대는 각 관청에 대한 규찰하는 책임을 전부 감찰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가려 제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찰 김응서는 가문이 한미하여 남에게 경시되니 제찰을 명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윤 6월 21일 이민 한 번째 기사. 지평 민여경의 이후 김윤세, 김응서, 윤경지 등을 논핵하다. 벌이 미천하고 인물이 훈혈하니 제차하며 감찰 김응서는 문벌이 미천하여 전중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고 광흥창 주부 윤경지는 인물이 훈용하여 전국의 임무에 적합하지 않으니 아울러 제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른 대로 이유는 제차하라. 김윤세에 대하여는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논하는 것은 매우 무리. 3.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3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내강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다. 돌아간 것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숙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그로 하여금 억추에게 전달하여 힘을 합쳐 내강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상류의 여러 장수인 김응서, 한익길, 김의일, 김은감 및 순찰사 한흥인 등이 어제 벌써 올라가 버려 일이 어그러진 것이 많아 앞으로의 일을 수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4.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18일 평우 6번째 기사. 순검사 한응인이 평양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왕성탄 조방장 박성명, 수탄장 오응정 등이 패전하여 돌아오는데 마탄의 수탄장 김응서가 퇴각하여 도망하자 박성명 등도 자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평양이 이미 포위당하였으니 앉아서 강여우를 지키는 것은 다시 소용이 없습니다. 흩어진 장수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직로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5.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김응서를 기복시켜 종군하게 하다. 비변사가 김응서의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여 기복시켜 종군하게 하였다. 6.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1일 무술 한 번째 기사. 비변사가 군공에 참여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며 3등 이하는 주지 말 것을 정하다. 근거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공인 박성명은 전에 지은 죄의 속죄를 허락하고 김응서는 실직을 제수하소서. 김국시, 여담, 손사조는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니 그에 맞는 관직을 제수하소서. 그 나머지 2등 이상은 도원수에게 수를 헤아려 은으로 상을 주게 하고 3등 이하는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4일 신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왕성탄에서 공을 세운 2일, 장승업, 김응서에게 상을 주자고 정하다. 적 80명을 포로로 잡아 군대의 기세를 드높였습니다. 선전관 장승업은 군공 1등에 참여되어 오품에 승진 사용되었습니다. 또 김응서는 기복 종군하여 항상 앞장서서 많은 군공을 세웠고 이제 또 적의 수급 10여 급을 배웠으니 특별히 논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 말에 따라 이 일과 김응서에게 가자하도록 명하였다. 8.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6일 개회 한 번째 기사. 양사가 방백으로 도망한 유영립의 삭직과 늙은 병사 이세호의 파직 등을 정하다. 외람도 이후한 가자를 제수하였습니다. 김응서 이하에게 내리신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영립은 사세가 이러하니 삭직할 수 없다. 이세호는 아른 대로 하라. 김응서 이하는 개종할 필요가 없다. 하고 전교하기를 지난번 박동원을 강원도 소모사에 차임하여 내려보냈었는데 지금 듣건대 그의 모부인. 9.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7일 갑저 한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자 유영립을 파직하고 김응서 이하는 비변사에 하문하다. 양사가 전의 일을 아뢰니 상이 유영립은 파직하고 김응서 이하는 비변사에 하문하라고 명하였다. 10.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을족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순한 장졸들이 적과 싸운 공로는 있지만 중한상은 신중히 할 것을 정하다. 만일 난리가 안정되기를 기다릴 것 같으면 김응서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중가해야 할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병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터에 논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간이 논한 데에는 의도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중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서히 후일의 공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겠습니다. 죄를 진 자에게도 스스로를. 11.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병사들에게 솜을 지급하는 일을 아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조에 간직된 면포가 매우 적어 급속하게 옷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목화 400근을 곧바로 도원수에게 보내어 2일 김응서와 나누게 하여 우선적으로 천사들에게 각기 2군씩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솜만 지급한다면 그들이 군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옷을 짓겠는가.
지어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12.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8일 갑오 5번째 기사. 비변사가 과거로 얻은 원군과 승군을 도원수가 잘 조처하도록 하사하자고 청하다. 군도 수천 명을 모았다고 하며 이 일과 김응서의 진중에서 얻은 것도 비록 숫자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응당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에 비하여 그 숫자가 배나 되니 이 또한 한 무리의 병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치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성중의 허실을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지피치기를 못하여 진퇴를. 13.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1일 정미 3번째 기사. 유군이 동궁이 있는 성천에 다녀와 올린 보고. 1000명이다. 고했습니다. 신이 우방어사 김응서의 군중으로 달려가니 영유진부터 강서진까지 모두 11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마다 밖에는 토성을 쌓고 안에는 가가를 지었습니다. 신이 진마다 출입하면서 성지를 개유하였습니다. 신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며 보았으니 군중의 사정을 쉽사리 엿볼 수 있. 14.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30일 병술 5번째 기사. 종사관 유희설을 인견하고 심유경이 강화를 청하는 일, 평양 공격 등을 논의하다.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김응서가 비록 채탐을 해보았지만 그 숫자의 다수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3에서 4천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심유경은 1만 3에서 4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먼저 대병을 가지고 토벌하면 그 성패와 이도는 비록 예측할 수 없지만 어찌 접전을 하지 못할리. 15.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3번째 기사. 평양 수복 전투의 전모를 기록한 기사. 본국의 병사 2일, 방어사 김응서 등과 함구문을 공격하였다. 여러 군사가 비늘처럼 늘어서서 점차로 진격하였는데 빙판길을 바라보니 말발굽에 날리는 얼음 조각과 잡다한 티끌의 흰 안개처럼 공중에 가득하였으며 해가 떠올라 투구와 갑옷에 내려 비치자 은빛이 찬란하고 만상이 현란하게 빛나 매우 장관이었다. 적도. 16.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15번째 기사.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군사 300명 용강현에 주차한 우방어사 김응서의 군사 7,000명 내에 사수 770명, 조방장 2사명이 군사 1,000명 내에 사수 90명, 대동강 하류에 주차한 수군장 주사장 김옥주의 군사 300명 내에 사수 120명, 황해도 황주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 이시언이 군사 1,800명, 재령군에 주차한 우방어사 김경로. 17.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5일 경인 3번째 기사. 비변사가 군량을 조달하라는 명을 어긴 김응서를 삭탈하고 결장하라고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금 이덕형의 장계를 보니 김응서는 그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군량을 운반하라는 것으로 이미 분부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일석도 도착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장수들이 명을 따르지 않음이 이렇게도 심하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응서의 가선 대부 가자를 삭탈한 뒤에 이원익으로 하여금 군문에 잡아다가. 18.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5일 경인 7번째 기사. 비변사가 도원수 김명원으로 하여금 진병을 이끌고 적을 소탕하게 하라고 청하다. 우리나라 장수 중에 수행하는 사람은 고원백 등 몇 사람뿐입니다. 김응서는 곧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장수인데 당초 원수가 순찰할 때 대동하고 가지 않았으니 그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김응서로 하여금 휘하의 친병 약간 명을 거느리고 제독의 군대보다 앞서 가서 협력하여 적을 소탕하도록 이원익에게 하유하여 헤아려서 조처하게 하소서. 19.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북쪽 위적을 대응하기 위해 이일이나 김응서를 방어사로 차임하라고 전교하다. 사람으로 매우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일이나 김응서 중에서 북도 방어사를 차임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가하다. 설사 중국 장수가 묻더라도 사설을 바로 알리면 무슨 방해로울 것이 있겠으며 어찌 이것으로 우리를 허물하겠는가. 송경략에게 급급히 형세와 사유를 갖추어 개진하고 청병해서 북도로 들어가 공격하거나 혹은 적을 차단하거나 하는 것이 20.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한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등을 인견하고 평양으로 진주하는 일, 군량 무속 등을 논의하다. 반드시 여기에 징계되어 진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응서는 가선태부의 벼슬로서 자기 군사를 모두 해산하고 군량을 운반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에서는 단지 그의 자금만 빼앗았을 뿐입니다. 상벌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모속관이 수령한 곳인 역시 거둔 양곡의 수량과 비교하여 고신의 숫자에 미치지 못할. 21.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7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를 인견하고 개성의 군량, 경상수복 방법 등을 논의하다. 정유현, 박명현, 김응서, 이일을 개성으로 보내라. 이경주는 내가 일찍이 보니 황주 목사를 맡길 만했다. 황주가 가장 완전하여 관사뿐만 아니라 촌가 역시 분탕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모두들 이는 이시언이 공적이다 고합니다. 중국군이 우리의 국방 상태가 허술한 것을. 22.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간원이 양호에서 싸움이 있을 것을 대비해 해산한 군사를 모아 보내기를 정하다. 산료를 이어대기 어렵다 하여 저들 마음대로 해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김응서, 임중량, 김영 등에게 이 해산한 군사를 거느리고 남병과 합세하게 한다면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사로 하여금 빨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묘사의 신주가 정주에서 오는데 오승지 유몽장을 보내어 중로에서 맡게 하였다. 23.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독포사 박진과 김응서, 정유현에게 상전을 내리기를 정하다. 독포사 박진이 이션, 김응서, 정유현 등을 거느리고 이러한 승첩을 거두었으니 이는 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상께서 융숭한 상전을 내리시어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면 참으로 장려하는 도에 합치될 것입니다. 다만 김응서와 정유현의 당초 가자를 삭제한 것도 또한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24.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6일 기축 12번째 기사. 경략에게 이자한 각진에서의 승첩과 노획 보고 등이 난사하여 수급 150과를 베었고 방어사 김응서 등은 임자평에 복병을 배치하였다가 외적을 사살하여 수급 25과를 참획하고 죽산현 지방에 주둔하였다가 외적을 만나자 불의의 난사를 가하여 46과의 수급을 참하였으며 울산 군수 김태호 등은 안동 지방에 주둔하여 적과 교전 끝에 68과의 수급을 참획하였고 경기 방어사 보원백고. 25.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아홉 번째 기사. 비변사가 부장 김희안 등을 전쟁터로 보내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라고 정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서의 부장 김희안, 통장 이문세는 장교로서 밤을 타서 도피하였으므로 율에 의해 처참하라는 일을 기하하여 행위하였는데 본도 병사의 첩정에는 이문세를 순찰사가 이미 전쟁터로 보냈으니 김희안만 처참하는 것은 균등하지 못한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김희안도 전쟁터로 보내어 이문세와
26.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좌도의 군사와 명군을 동원하여 외적의 소굴을 공격하는 일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적이 무리가 모두 우도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소굴인 부산 등지에는 그 무리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다. 양산, 기장 등의 고을을 아군이 이미 수복하였으니 만약 이곳에서 직진하여 급히 공격해서 적이 소굴을 무찔러 양곡과 영체를 태워버리고 양산에 있는 적을 격퇴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27.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8일 경우 11번째 기사.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가 부산 등지에 있는 적의 동태를 보고하다.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가 치게하였다. 신이 독포사 박진, 좌방어사 정유현, 황해도 방어사 이시연 등과 합병하여 경상도 밀양 땅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근일 적설을 탐지해보니 양산, 울산 등지의 적이 부산, 동래, 서생포, 제포 등지로 진을 옮겨 널리. 28.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방어사를 차출하고 군사도 주로 하삼도에서 뽑자고 정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김응서, 정유현, 이션, 박진 등의 장계를 보니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날로 도산하여 적은 곳에는 겨우 10여 명이고 많은 곳이라 해도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세하고 지친 군사로서 온 국력을 기울여 쳐들어온 강적과 교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의 장난과 다를. 29.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21일 개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김응서, 백한남을 논핵하고 송덕륜, 조급필의 제차를 정하다.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경상우병서 김응서는 비록 돌격의 용맹은 있으나 별로 별난을 제어할 만한 지략이 없으니 진실로 통어의 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중에 있는 몸으로서 가는 곳마다 창기를 가까이하여 꺼리는 바가 조금도 없으므로 음란하고 폐역스런 행실을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더럽게 여기는. 30.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적이 준동에 대처할 방도를 아뢰다. 정유현은 김응서의 분부에 따라 밀양을 지키러 갔는데 밀양은 곧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큰 길이므로 긴급함이 동쪽의 길처럼 심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먼 곳의 형편이라 여기서 헤아리기는 어려운 일이니 역시 도원수로 하여금 10분 잘 살펴 약속을 정함으로써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아울러 하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31.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19일 기사 아홉 번째 기사. 유총병의 접반사 서성이 경주와 안강의 형편을 치게 하다. 군사가 적기 때문에 또 두도의 방어사 김응서와 이사명 등으로 하여금 그 군중에서 뛰어난 호환들을 뽑아 친히 거느리고 일시에 말을 달려가게 했습니다. 흉적이 중국군도 무시하고 한 달도 못 되어 두 차례나 침범해 왔는데 지금은 오은학 두 참장들도 중과 부적이라는 것으로 핑계하며 성문을 닫고. 32.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여 정세를 논의하다. 되었을 텐데도 전혀 착후를 하지 않는다. 김응서의 경우 산 위에 진을 쳤는데도 뜻밖의 적이 들어왔다 하니 어찌하여 착후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행군할 때에 먼저 선봉을 보내어 험한 곳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착후이고 높은 곳에 올라 망부와 성식이 있으면 달려와 알리는 자는 요망입니다. 33.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6일 을사 아홉 번째 기사. 방어사 김응서가 외적의 동태를 보고하다. 군위의 선비 이현민이 방어사 김응서의 장계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오랫동안 경주에 있으면서 동네와 부산을 정탐하였으므로 적정을 상세히 안다고 합니다. 대략 500여 척의 위선이 해구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그 배에서 내린 군졸들이 5개의 군진으로 나뉘어 부산, 동래. 34.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4일 개 한 번째 기사. 비변사도 사신을 보내는 것은 연기하고 다만 군량 운반 등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다. 윤근수가 직접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하였다. 답하기를 부원군을 매번 보낼 수는 없다. 다만 경들은 문유의 말을 믿는가? 그 말이 저당여의 유세에서 나왔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 생각은 전날 이미 말했지만 오늘 오는 김응서 계본의 외초를 보고 나서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35.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항복해온 외인이 접자인지 여부와 운거해 있는 외적의 동태를 잘 살피라고 명하다. 탈출해왔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투항했을 듯 싶습니다. 김응서는 그들을 군중에 머물려 두었다가 적중에 보내어 군량에 불을 지르거나 장수를 살해하게 하려 한다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약 이들이 반간을 행하는 외인이라면 아군이 이로 인해 간악한 계책에 빠질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근일 가등 청정이 서신을 보내어 36.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외가 우리나라의 화친을 정한 사실을 중국에 알리게 하다. 또 이러한 염려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응서 계본, 내에 항복한 외의 초사를 비록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풍신수길이 그의 흉악한 꾀를 반드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 항복한 외인들의 말대로 지금 항복하여 화해하자고 징탁하면서 실은 새로운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충돌하려고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외의 초사를 가지고 5. 37.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4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군사훈련을 성실히 행하지 않은 방어사 김응서를 추고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서는 군병 조련의 책임을 맡고 오래도록 중국 병사의 마카에 있으면서 세계도의 군병을 모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난번 권협이 장계를 보니 훈련하여 성취된 것이 아직 한 사람의 효과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진실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정의 호령을 받들어 시행할 뜻이 없었던 까닭으로 모른 채 내팽개쳐두어이. 38.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군사훈련과 군량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을 명하자 선전관 유몽룡이 경상도 병사에 피폐한 상황을 보고하다. 성윤문, 좌병사 고원백 및 방어사 김응서의 진중에 도착하여 나누어 준 뒤에 각 진중의 소식을 보고 들으니 각 고을은 중국 군사를 접대하느라 관고가 탕진되었고 군량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하여 사졸이 날로 피폐해져 적을 제압할 도리가 전혀 없었으며 전반은 야초가 이미 떨어졌고 마두도 역시 떨어져 서로 39.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 3월 30일 무심 네 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전라도 장수의 지휘체계를 세울 것을 정하자 따르다. 좌우도의 제장을 보면 좌도의 고원백, 김응서, 이사명, 권응수 등이 있고 우도의 이빈, 박진, 이시연 등이 있으니 장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스러운 것은 모든 장수의 명의와 작질이 대개 서로 동등하여 각기 호령을 전달하려 하고 형세를 협조하여 힘을 합하려는 마음이. 40.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 당상의 봉공에 대한 중국 조정의 논의, 외노 조총의 위력, 납속자의 채용 등의 일을 아뢰다. 이러한 나의 뜻을 전에도 이미 말하였거니와 마침 김응서가 죽이지 않아
이미 8에서 9명을 얻었고 김충민도 6명을 얻었다 하니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식량을 주어 굶주림에 이르지 않게 하고 또 직책도 제수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할 것이다. 외국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들 자신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있으니 이러한 소식을 41.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5일 이모 한 번째 기사. 선전관 원종의가 항복한 외적을 경계하는 일을 아뢰다. 나누어 붙여주고 외적에게 크고 작은 검을 지니게 하되 평상시에는 풀어서 거두어 드리고 전투할 적에는 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질기라는 자가 있는데 방어사 김응서가 그에게 군관이란 칭호를 주어 데리고 있는데 별로 배반하고 돌아가려는 뜻은 없으나 교활한 심정은 헤아릴 길이 없어 늘 우려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42.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4일 신축 한 번째 기사. 비변사가 상을 당한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를 탈정 기복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의 노모가 죽었으므로 그의 가인이 흉보 흉문을 가지고 응서에게 갔다고 합니다. 분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장에 있는 것은 자식으로서 민망하고 박절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과 대치하고 있어 조속으로 긴급한 때를 당하여 상사의 소식을 듣고 전진을 벌이고 간다면 방. 43.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곤율이 김응서와 고원백이 갈등으로 고원백을 박진과 서로 바꾸게 할 것을 아뢰다. 도원수 곤율이 장계하기를 김응서는 젊은 나이로 용맹이 있는 데다 외인의 인심을 얻었고 고원백은 군조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또 훈련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다만 언백과 응서가 서로 좋아하지 않아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는 사이인데 한 지방을 같이 지키면서 직질이 동등하므로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아 서로. 44.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신과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 등과 유동토지회사의 자문 내용을 논하다. 한 회를 조처하는 일은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있다. 김응서의 진중에서는 하마터면 변이 생길 뻔하였는데 그것은 응서가 전투에 사용하려고 외인이 차고 있던 칼을 회수하자 외가 칼을 뽑아 찌르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군관이 잘못 전령한 것으로 사과하고 마침내 군관을 치지하여 외인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고 했습니다. 이 일은 빨리 조처해야. 45.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 곤율이 장수 고원백과 김응서를 화해시킬 것을 아뢰다. 신도 반복해서 타일렀더니 고원백과 김응서 등이 비록 전에 유감을 다 풀지는 못했으나 서로 맹세하며 협동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이제 들으니 원한이 전보다도 심해서 서로 해를 당할까 의심까지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적병이 쳐들어오더라도 반드시 힘을 합쳐 막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패배가 없을 것을 바라겠습니까? 고원. 46.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내수사 전세 문제, 김응서의 개차 문제, 경기도 내의 도적 문제 등을 아뢰다. 전세를 호조에서 옮겨 받게 하소서.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는 사람됨이 패려 경망하고 일처리도 잘못하여 우리 군사 중 죄지은 자를 항복한 외인을 시켜 죽이게 하고 죄지은 자의 아내를 항복한 외인을 시켜 통간하게 하는 등 모든 하는 일이 걸핏하면 인심을 잃으니 후일의 일을 그르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본도의 장수들과도 화합치 못하여 형세가 서로 용납. 47.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유성룡의 병든 노모에게 의원을 보내고 외적을 격퇴할 방안을 논의하다. 오늘 경상도에서 항복한 외인을 거느리고 온 김응서의 군관이
신의 어미가 있는 곳에서 와서 신의 어미가 병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쉽게 물러갈 수는 없으나 며칠 안으로 더욱 위중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득이 내려가야 하겠기에 소회를 진달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희 노모가 안동에 있다는데 그곳에 의원이 있. 48.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효순이 평의지 등의 서신을 즉계하여 보내오다. 평조신이 화친을 청하는 서신을 방어사 김응서가 보내왔습니다. 신이 그 문자를 보니 외적의 서신이 틀림없었습니다. 평의지의 서신 한 통과 평조신의 서신 한 통을 같이 봉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 답서는 신이 감히 자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일본 대마주 태수 풍신의지는 삼가 조선국 경상도 관찰사 대인 하파에게 49.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6번째 기사. 비변사에서 동네 교생 송창세가 적을 이간시킬 방안에 대한 고목을 올렸음을 아뢰다. 뜻을 미리 김응서 등에게 효유하여 그로 하여금 급속히 즉위하게 해서 조정의 처치를 듣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창세는 몸이 적중에 있으면서도 본국을 잊지 않았으니 그 성의가 가상합니다. 조정에서 이미 첨정의 증명을 제수하였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면 특별히 중한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또 몰래 효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50.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수들에게 물품을 내려 노고를 제하다. 순변사 이빈, 경상병사 고온백, 김응서, 방어사 권은수, 경상좌수사 이수일, 전라병사 이시연에게 함께 은서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전수사 정걸은 80세의 나이로 나라 일에 힘을 바치려고 아직도 한산도 진중에 머물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울러 은사가. 51.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가 항을 의흥 현감 노경복이 제멋대로 살해한 일을 아뢰다.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가 측에하기를 두항한 외병 3명이 의성으로부터 의흥을 지나갈 때에 현감 노경복이 제멋대로 살해할 것을 꾀하여 2명은 죽고 1명은 도망쳤는데 필시 그들의 본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노경복을 조정에서 각별히 중하게 다스려 항복한 외병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의 계하니. 52.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0일 갑인 8번째 기사. 요동도지휘 사사가 위정에 관하여 보낸 차문. 권율의 측에하는 해 방어사 김응서가 투항해온 외적인 시와 송약 등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관백의 친동생 승시 휘하의 군인으로 임랑부의 군영에 있으면서 관백이 제주들에게 하는 분부를 들었는데 봉공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각 군영에. 53.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일 을의 네 번째 기사. 김응서가 이홍발을 소서행장에게 들여보내 강화의 일 등을 의논하게 하다. 평행장이 김응서에게 서신을 보내와 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와 함께 이를 의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김응서가 이홍발을 들여보냈다. 평조신, 평의지, 선소, 축계 등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하기를 남만과 유고는 다 외의인데도 대명의 공무를 바치. 54.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권율에게 하사하여 외적의 동정 등을 탐지하여 빨리 보고할 것을 명하다. 형편을 보아 진격할 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일 뿐인데 김응서가 답한 서신은 행장과 의지와 더불어 함안에서 회화파기를 게하려 한 것으로 너무 경솔한 짓인 듯하다. 만일 두적이 이 말에 따라 나와서
서로 만나보기를 요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이른바 변통수단으로 임시 설치하는 일은 철저하게 헤아려서 처치하겠다. 는 것은 55.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7일 신사 4번째 기사. 비변사가 일본과의 강화에 대한 대책 등을 아뢰다. 신 등의 서신에 대하여 이빈과 김응서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을 보니 행장과 의지로 하여금 함안으로 오게 하여 서로 회합하여 의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령 두 적장이 함안에 와서 서로 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김응서는 군사를 거느린 주장이니 단기로 가보는 것은 어려울 듯하며 만나보고 난 뒤에는 또한 어떻게 처리해. 56.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3번째 기사. 비변사가 위적의 재침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또 이 홍발로 하여금 급히 김응서의 진중에 내려가서 혹은 김응서를 도로 들여보내거나 혹은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명나라가 가등 청정에 패만한 말을 듣고 봉공을 허락치 않다가 지금 본국의 상주로 인하여 행장과 총의지 등이 표략하지 않고 성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소청을 허락하였. 57.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목 4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지게하여 소서행장의 서신과 이빈의 답서 등을 보고하다. 권율이 지게하였다. 경상우병서 김응서가 행장 등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김응서가 행장 등의 서신과 순변사 이빈이 보낸 외서에 대한 답서를 보냈습니다. 평행장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보내주신 서신은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전일 보내준 사자편에 58.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8일 이모 8번째 기사. 권율의 치계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뢰도록 전교하다. 화하려고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상대할 때에 김응서가 어찌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반드시 실수할 것이 분명하다. 혹시 의외의 변이 있을지도 또 모를 일이다. 아니면 김응서가 저기 마음을 왜복시킬 만한 곽자의 같은 충신과 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인가. 원수는 이미 가볍게 거사하여 위엄을 손상시. 59.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2일 병술 1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정철의 관작 축탈, 이순신과 원균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여긴다 합니다. 내들으니 고원백과 김응서는 좌차 때문에 서로 다툰다 하는데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가? 하니 김은남이 아뢰기를 대개 공다툼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당초 수군이 승전했을 때 원균은 스스로 공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거에 가 힘써 거사하기를. 60.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2번째 기사. 권율이 김응서와 외장이 만난 일을 지게하다. 결정할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우병서 김응서가 역시 그를 접견하고 무엇 때문에 회견 장소를 창원으로 정하였는가? 물었더니 외사가 회견 장소는 오직 장군의 분부에 의해 정해질 뿐이며 창원을 후보지로 정한 데에는 별로 다른 뜻이 없다. 우리 장수들이 장군을 맞아뵐 때 들판에 한 대에 앉을 수 없으므로 막을 몇 칸치. 61.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3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여 김응서와 외의 접촉에 대하여 의견을 아뢰다. 이미 중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개하행위하였는데 지금 김응서가 12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니 기일이 촉박해서 중단시킬 길이 없는 듯하여 극히 염려됩니다. 더구나 탐도사가 아직 행장의 진중에 있으니 이 모임의 약속을 듣는다면
반드시 괴이한 생각을 다분히 가질 것입니다. 혹시 서로 접견할 때의 화친을 허락했다는 말을 경망스럽게 하게. 62.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여 김은서와 소서행장이 만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다. 아직까지 치계가 없으니 그 또한 염려가 됩니다. 김은서와 행장 등이 서로 만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 명나라 조정에서 이미 봉공을 허락해서 중국 사신이 국 나올 것이니 우리들은 아직 만나지 말고 중국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자는 내용으로 적이 진중에 통서하여 기미책을 쓰라고 김응서에게 급히 하유하여 선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담도사가 만일 이내. 63.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순변사 이빈이 치게하여 외 군관과 접촉한 일을 아뢰다. 첨부한 평조신 등의 서신.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서의 통서 중에 하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하니 저들이 만일 불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지휘하여 임시하여 난처한 일이 없게 하도록 도원수 권율에게 상신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평조신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 풍신조신은 조. 64.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의상이 치게하여 김응서의 일을 중국에 주달할 것을 정하다. 힘을 다해 교섭해도 얻어내지 못한 일인데 지금 김응서의 한마디 말로써 그대로 물러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자중하면서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동정을 몰래 살피는 것만 못할 듯 싶습니다. 더구나 외사가 곧장 의령에 이르러 허실을 모두 탐지하게 하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낙동강을 건너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65.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하여 김응서와 소서행장이 만난 일을 아뢰다. 그래서 이후로 다시는 통사하지 말 것을 신이 김응서에게 유시하였습니다. 김응서가 그의 군관 정승헌을 보내 반칙하여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꾸짖었더니 행장이 변명하기를 아랫사람들이 약속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가는 것을 정지했었다. 지금 듣건대 그리 멀지 않으니 마땅히 처음 약속에 의해 가겠다. 하고 한 외. 66.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하여 송충인에게 보여준 소서행장의 의사에 관하여 아뢰다. 도원수 권율이 치게하기를 우병사 김응서의 정문 속에 아병 송충인이 행장 등을 따라 적진에 가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행장이 관백에게 군사 출동하는 일을 우선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속력이 빠른 배를 급히 보내고 또한 좌도 각진에 전령을 내려 부호를 엄히 단속하여 절대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선. 67.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김응서와 소서행장의 만남에 대한 비변사의 의견. 비변사가 아뢰었다. 이 장계와 별록을 보니 김응서의 문답에 실언이 많이 있습니다. 적이 추장 등이 하는 짓은 그 진위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소위 항서라는 것은 말뜻이 극히 간만하여 죄를 인책하고 애걸하는 태도가 전혀 없으니 분통이 막심합니다. 단종국에 요구하는 한일만은 그 정상이 잘못 간절한 것 같으니 비록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으나. 68.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거제를 협공할 계책에 대해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서의 장계를 보니 이순신, 원균과 서로 모여서
수군과 육군으로 거제 등처를 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급분개하여 적을 토멸하려는 뜻은 가상하거니와 듣건대 수군은 형편없이 약하고 육군 또한 전역한 데다 군량까지 떨어진 판국이어서 비록 대거 진공하려 해도 그 형편이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69.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0일 기사 5번째 기사. 비변사가 가등청정을 설득시킬 일에 대하여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청정이 김응서가 행장 등과 서로 만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흉패한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유정과 만나는 것까지도 허락치 않으니 유정 등이 지금부터는 다시 갈 수 없고 또한 서신을 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적이 다시 물어온다면 마땅히 우리는 처음에 유독부의 지시로 왕래하였었다. 그런데 70.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2일 을미 2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다. 일본과의 강화, 군사제도의 일도 원수의 채직 등을 논하다. 화친을 의논하였으니 지극히 그릇된 처사입니다. 김응서의 처사는 지극히 통분할 일인데 조정에서 죄를 가하지 않으니 사죄가 온당치 못합니다. 김응서를 만일 죄준다면 저들의 드센 마음을 증가시키는 것이니 죄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중국 조정에서 강화를 우리나라에 떠밀까 두렵다. 만일 너희 나라도 강화를 주장하니 너희 나. 71.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4번째 기사. 김응서에게 고기를 먹게 할 것을 이르도록 하다. 장수에게 특명으로 권도에 따라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김종서와 같은 이가 그한 예이다. 하물며 지금과 같은 때이겠는가. 김응서는 적과 대진하고 있으니 전쟁 중에 소식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도원수에게 하사하여 종사관 군관을 보내어 조정의 뜻으로 타일러 그로 하여금 권도에 따라 고기를 먹게 할 것을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 처리하라. 72.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계묘 2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소서행장과의 강화 협상 등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지금 비록 차관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응서가 적과 만난 일을 예부가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지금 보내지 않으면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응서가 적과 만난 것은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모르겠다. 그 일은 필시 도원수의 구상에서 나왔을 것인데 아마 박절한 사정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듣건대 16격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3월 73.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일 을사 3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일본과의 강화, 둔장이 설치 등의 일을 논의하다. 화이만을 말하고 적을 칠 것은 마음 먹지 않습니다. 김응서는 조정에 품위도 하지 않고 적장과 서로 만나고 도원수는 또한 장계를 하여 죄를 정하였으며 심지어 서성 같은 자까지도 한도를 규검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장계에서 매양화 한 글자를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개 강화하는 일은 중국 조정에 매인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74.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4일 정미 3번째 기사. 비변사가 김응서의 병세, 병수사의 교체 등의 일을 아뢰다. 지금 들으니 병이 있어 인사불성의 지경이라 합니다. 김응서는 지금 상중이라 기력이 필시 평일만 못할 것인데 병세가 이와 같으니 언제 회복될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이 심하여 군사를 통솔할 수 없을 경우 계품하여 조정에서 처치하자면 그동안의 군중의 일이 극히 허술해질 것입니다. 순변사 이 일이 전라도의 지경에 주재하여 의령 75.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기후 1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관찰사의 임명, 군공의 허위 문제 등을 논의하다.
윤일입이 입시하였다. 김응서의 병이 위중하니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도록 마땅히 전지를 하셔야 합니다. 선거위가 차차로 부임한 뒤에 내려간다면 그 기간이 너무 멀고 또 들으니 배설은 수질이 있어서 주사의 임무에 합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설이 용맹이 있는 장수라고 하나 수질이 있을. 76.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6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낙동강의 방어, 기복의 제한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주에 도달하니 북상하는 고든 길입니다. 김응서의 병이 위중하여 선거위로 그 군사를 대신 거느리게 하였다가 차차로 교대시키면 그 기한이 너무 멀다. 는 말을 들은 것 같고 김응함도 장사인데 지금 친상을 당해 집에 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원균으로 김응서를 대신하고 선거인은 그대로 호서에 머물러 있게 하며. 77.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8일 신의 9번째 기사. 위관이 김영, 김서 등의 추국을 정하다. 같으니 이능백, 윤원강이 소재처를 김응서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량의 공초에서 나온 김영, 김서는 비록 고발한 사람이긴 하나 이미 관련자가 되었으니 문초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 양과 차천노 등 두 사람도 마땅히 잡아다 문초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 78.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묘 3번째 기사. 강화에 대한 경상도 순무 어사서성의 치계와 비변사의 회계. 신이 길에서 유정을 만나서 우병사 김응서가 행장과 서로 만나본 일에 논급하였는데 그가 신에게 청정과 만난다면 그의 물음에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고 묻기에 신은 만일 김응서가 행장과 만나본 일에 대해 묻는다면 마땅히 인정은 마찬가지이니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찌 다르겠느냐. 그대와 행장이 앞을 다투어 중국과 강화하여 관백에마. 79.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12일 을묘 4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수군을 적간한 성책을 상고한 일로 치게 하다. 진영에 머물러 있는 자는 500명 미만이었습니다. 김응서의 진영에 소용되는 군량은 이미 본도로 하여금 독당에서 대도록 하였는데 양곡을 독촉하여 거두어 들일 때 가급 백성들이 잇따라 도망가므로 부득이 전세로 받는 쌀과 콩을 거두어 들이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해 줄 것을 관찰사에게 임문하였습니다. 신이 의령으로부터 방향을 받고. 80.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20일 개회 2번째 기사. 주역을 강하고 성형의 처벌, 도원수의 재직 등의 일을 논의하다. 붙었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고 우도의 경우는 김응서에게 와서 붙었는데 역시 양식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므로 그 사람들이 도로 적중으로 들어가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그 같은 무리들을 잘 양성하면 모두 군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나주에는 아직 원곡을 쓰지 않았다 하니 그 곡식을 풀어서 이들 무리를 먹이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의. 81.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유 6번째 기사. 대신 비변사 당상 등을 인견하고 가등 청정의 제거, 외적석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여기입니다. 나는 별도의 생각이 있다. 고원백과 김응서 등은 공을 다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김응서가 분명하지도 않고 오가며 서로 만나서 강화하는 것을 공으로 여긴 때문에 고원백이 또 적을 죽여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변장들이 공을 다투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우리나라의 변장 중에 어찌 계례를 가진. 82.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2월 30일 개요 7번째 기사. 적이 실정에 대한 도원수 권율의 치계와 비변사의 회계.
도원수 권율이 직계하기를 우병사 김응서가 치보하기를 이달 14일에 외인 통사 요시라가 적장 조신의 서신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소섭이의 가인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봉공을 이미 준화한 일을 갖추 말하고 또 조사가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이를 것이라고 하니 대소외인이 각기 기뻐서 손. 83.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5번째 기사. 경상도 방어사 권응수의 측에 16격이 요동에 와 있으니 이 일을 급히 우병서 김응서에게 통지하여 소서행장에게 전하게 하고 한편으로 말하기를 청정은 내가 큰 공을 이루는 것을 꺼리고 있다. 반드시 이를 그르치고야 말 것이다. 지금 명나라 사신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청정은 경계를 침범하여 들어오고 또 연일 등지에 위선을 출몰시키니 만일명. 84.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일 갑술 8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장계. 지로 흘러들고 있는데 외적의 사신 요시라가 김응서의 진중으로 왔다가 이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농사나 잘 지으라. 강화가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식량이 될 것이다. 했다 하니 그 속셈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또 백성들을 몰아넣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경상도는 토지는 넓고 사람은 적으니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것을. 85. 선조실록 61권, 선조 28년 3월 18일 신묘 4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시무 대책을 건의하다. 물어보고 오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서는 외적의 달콤한 말을 깊이 믿고 있어 적이 술수에 빠질 우려가 없지 않은 듯하니 고원배기 계장의 내용과 같이 역시 선전관을 보내어 급히 전유하여 군병을 정칙하고 새로운 각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되 적이 동태를 상세히 정탐하고 한편으로는 급속히 치게. 86.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5일 정묘 3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외영의 소식에 대해 아뢰다. 온다는 소문이 이미 외영에 들어갔는지 우병사 김응서가 정탐할 일로 이 홍발을 외영에 들여보냈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평조신이 이국에서 4년을 보내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날로 간절하여 천사가 오기를 고대하였는데 지금 폐문이 당도하였으니 일본의 상하가 누군들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하였다. 87. 선조실록 62권, 선조 28년 4월 25일 정묘 4번째 기사. 정원이 김응서와 권율의 추고를 건의하다. 인심은 한결같이 위축되고 변장은 해이해져서 지난날 김응서가 조정에 품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국경에서 적장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그를 보내어 힐책하고 절대로 강화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도원수 권율의 서장을 보니 응서가 또 홍발을 적진으로 보냈다가 적에게 욕설을 듣고 돌아왔고 심지어 통신을 하여 사단을 일으키려 합니다. 88.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3번째 기사. 승정원의 경상우병서 김응서의 추국을 명하다. 상이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우병서 김응서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경망하고 무식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지난번에도 조정에 옳지 못한 주장에 발맞추어 국가의 큰 원수를 잇고 감히 적장과 사사로이 서로 만났다 하니 그의 무도함이 심하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사로이 적장과 편지를 통하면서 심지어는 소서행장. 89.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의 1번째 기사. 사헌부가 김응서의 파직과 권율의 추고, 성식과 이유 중에 파직을 정하다. 기회를 잃었으며 적을 토벌하는 일을 여사로 여기고 김응서의 폐역한 말이 마음에 맞는지 태연하게 아뢰면서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대의가 밝아지지 못하여 인간의 도리가 영영 없어지고 말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압송하여 국문하도록 명하소서.
비변사는 이미 김응서의 죄상을 알고 있었으. 90.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의 두 번째 기사. 사간원이 명사의 접대를 위한 백성들의 동원을 피할 것을 건의하다. 감히 우호를 통할 수 없는 것인데 경상우도 병사 김응서는 제 마음대로 적장과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고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극도로 아첨하고 굽혀서 나라에 끝없는 수치를 끼쳤으니 적에게 아첨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그를 압송하여 국문하고 군율로 처단하게 하소서. 도원수 권율은 이와 같은 일을 알았으면 통렬히 금지하고 막아서 그로 하여금 91.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김응서의 정죄를 늦출 것을 건의하다. 기다려 진퇴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김응서가 함부로 행동한 죄에 대해 엄한 견책을 가한다면 혹시 의외에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김응서의 죄를 지금은 우선 용서해주고 그를 내려 엄히 꾸짖어 그의 죄를 알게 하며 편의에 따라 적정을 정탐하는 외에는 서신을 왕래하여 후일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일으키지 말도. 92.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의 다섯 번째 기사. 사간원이 시무책을 올리다. 이러한 논의가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만 김응서가 감히 기탄 없이 이러한 짓을 한 것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믿고서 따르는 자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지금 다만 무식한 무부만을 논지하고 원래 사악한 말을 재창하여 세상을 의혹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온 세상을 무부무군의 지경에 몰아넣어 그 화가 홍수나 맹수보다도 참혹하게 만든 소유. 93.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한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간원이 김응서를 의법 처단하고 권율을 압송 국문할 것을 정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전에 아뢰는 바 있는 김응서를 의법 처단하고 권율을 압송 국문하며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추구할 것을 정하니 답하였다. 이러한 때에 원수와 변장을 잡아다가 국문할 수는 없다. 비변사의 당상관도 추구할 수 없다. 94.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김응서의 교체를 전교하다. 승정원의 전